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오늘 장이 좀 안좋았죠. 하지만 또 추천주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데이터솔루션 상한가, 오늘은 흥구석유 상한가. 흥구석유 고점 치고 눌러주고 또 횡보하다가 반등이 나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과대 자리에서 2월에 반복 추천을 드렸고, 바로감 노랑, 쉬었다가 하면 이렇게 초록 혹은 파랑까지 최종 손절을 7,000원 중반 정도 드렸고요. 여기가 이전의 저점 그리고 480일선 지지랑 일치하는 자리입니다. 8,000원까지 빠져도 당황하지 않고 2차 매수 하시고 눌림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였고요. 조금 밀리다가 다시 또 박스를 만들어 주면서 오늘 5% 정도 올라왔을 때 1,500원 정도 할 때 재추천 드렸습니다. 또 작은 박스를 121선 위에서 살짝 뚫고 올라오는 자리였죠. 과거로 치면 요게 좀 확대된 흐름으로 요 박스를 뚫고 살짝 올라오던 자리랑 일치하던 구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갭으로 올라오면서 박스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였다. 5%에서 바로 오늘 상한가 마감 나와줬고요. 한 달 반 정도 걸려가지고 돌파 기준 20%, 눌림 기준 최대 4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당일 재추천 기준으로는 5%에서 상한가 나왔고요. 늦게 가입하신 분들도 오늘 장중에 보셨으면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운 좋게 상한가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석유 관련주들이 대개 강세가 나왔고, 중동, 두바이유 87달러 돌파했다. 이스라엘, 이란과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다. 이에 상승이 나와줬고요. 3월 말부터 불붙은 국제유가 4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에너지 ETF가 활활 불타오르고 있다. 뉴욕 유가, 중동 러시아 지정학적 위험에 상승이다.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오늘 시원하게 한번 올라와줬고요. 제가 이거 추천드릴 때 주의하게 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10월에 급등, 1월에 급등, 오를 때마다 시원시원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또 2월, 3월에 터질 수 있다 이거였고, 다만 조금 늦게 가면서 4월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자꾸 추격하지 마시고요. 바닥 확인하고 물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꾸 고점 우다다다 치고 갈 때 추격하고 손절 못하고 쭉 크게 끌려 내려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있죠. 제가 드린 타점 항상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 장이 힘들었고 보유선 대응과 손절 대응으로 좀 바쁜 날이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이더라도 수익 종목은 늘상 나오니까 퉁치기 계좌관리 잘 해주시고요. 퉁치기는 내가 오늘 10만원 수익 냈으면 5만원 손절해가지고 총 5만원 수익 마감을 하는 거예요. 수익과 손절 같이 섞어가지고 총 수익을 만들자. 우리가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손절은 필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트 설명, 자 1번, 대개는 1번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왜? 지지를 알려줬을 때, 지지가 있을 때 지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탈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기준으로, 손익비 대응으로 활용을 하는 기준일 뿐이지 당연히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1번에서 나가 떨어지고 2번 분석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에요. 주식의 파동, 그리고 거래량 분석, 세력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세력이 여전히 물량을 쥐고 있는가, 매집 중인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1번은 그냥 유치원생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대응이고요. 2번이 조금 심화 구간이다. 그러니까 1번에서 오해를 떨쳐내고 2번 구간으로 나아가서 공부를 또 깊이 할 수 있도록,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차트 몰라도 재료 일정 뭐 이런 걸로 그 외에 다른 본인들만의 무기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차트를 배워야 수익 극대화, 손실 최소화,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알아야 고점 불나방에서 당하지 않도록
않게 된다. 당하지 않게 된다. 추천주 매도법, 요거 계좌관리법 잘 보시고요. 카페 가서 보시고, 여기 손절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더 많이 수익을 내주면 됩니다. 내가 3대를 맞았어. 그럼 7대 때려줘. 10번 매매해가지고 7번만 이기면 되니까 3번은 맞을 수밖에 없다. 코스닥이 오늘 21선 처음으로 이탈이 나왔고요. 2월 회복 이후에 코스피는 아직 10선입니다. 지수가 최근 가파르게 좀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한 밥동 상승에 따른 조정을 좀 조심하라고 2월 말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많이 올랐으니까 뭐 21선 이탈 나올 수 있었던 거였고, 뭐 이탈이 나오든 말든 주도주, 일정주들은 반복해서 또 수익을 줄 겁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올해 고점 마감, 금리에 민감한 코스닥 지수가 급락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것보다도 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흥구석유 월봉, 과거에 요 추세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구간이 있고, 이때도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드렸었고, 이번에는 M 패턴으로 반등 나오고 또 눌러주던 구간에서 추천드리고 올라왔습니다. 월봉상으로는 전고점이 13,000원 정도 현재 구간이랑 일치를 하고요. 윗꼬리 하나, 둘, 이렇게 꼬리 저항대만 있고, 일봉상으로는 여기 전고점 하나, 그리고 꼬리, 전고점 둘, 이렇게 주요하게 3개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역배열 끊고 올라오나 싶더니 밀렸고, 큰 역배열 이렇게 다시 끊어주면서 여기 박스 돌파하고 바로 올라와줬고요. 자, 전고점인 13,5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크게 오르고 크게 빠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 또다시 여기까지 기존의 박스 하단까지 내려오는 건 조심을 하면서 대응을 합니다. 121선까지 자꾸 빠지죠. 이 패턴을 좀 활용을 하면서, 여기 또 121선까지 빠졌고, 이렇게 121선까지 빠지는 구간이 있다. 패턴 잘 숙지하시고, 다음 한국석유, 얘도 마찬가지로 뭐 똑같은 흐름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월봉이 아주 큰 박스로 요 하단에서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작은 박스는 이렇게, 작은 박스의 상단이 17,000원 조금 밑으로, 그리고 꼬리 다음에 큰 박스 상단 22,000원 정도. 일봉은 요렇게 박스, 얘도 크게 작게 박스 주다가 올라왔고요. 요 박스는 돌파를 했고, 여기 몸통이 17,000원, 꼬리가 살짝 밑에, 그 다음 꼬리 2개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17,000원. 캔들 몸통 기준으로 항상 봅니다. 양봉의 종가, 음봉의 시가. 꼬리는, 꼬리도 기준이긴 하지만 좀 약한 매물로 보고, 몸통 기준으로, 여기 음봉의 시가, 양봉의 종가 기준으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찾아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대응을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또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고, 14,600원 기존의 저항대 자리가 지금의 지지가 되니까 여기 1차, 그 다음에 여기 2차 지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앙에너비스, 얘는 바닥에서 박스 주다가 2년선 돌파 시도. 월봉은 여기 대시세 한번 주고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여기 장대 양봉의 시가 부분까지 밀렸다가 살짝 이탈하면서 다시 또 올라와주고 있고, 박스는 이렇게 작은 박스 돌파하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큰 역배열은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저항 걸리는 중. 또 윗꼬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년선 2만원 정도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는 안착했던 구간이 있는데 결국은 밀려버렸고, 파동을 좀 크게 주면서 밀렸고, 이번에도 좀 안착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파동이 커요.
석유 관련주들 얘네들이 특히나 이렇게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고 시원하게 내리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동이 크게 나오죠. 이번에도 부디 이렇게 작년 10월처럼 크게 시원하게 올라가가지고 모두에게 다 여기 물려있는 모두들에게 다 본전 수익을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대장주가 흥구석유다 보니까 흥구석유가 더 잘 가줘야 되겠죠. 다음 바닥주 GSE는 여기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바닥까지 밀리고 이렇게 W 형태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스 하단 자리에 있고요. 살짝 박스 돌파했고 W 반등이 나와주면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겠죠.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고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바닥에서 살살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상방으로 정배열 잡혀가지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추세 박스 잡히면 쉬었다 가던가 이렇게 가던가 갈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21선 안착을 했고요. 이때는 121선 저항 받았고 지금 살짝 안착을 했고 위에 1년선, 2년선 저항대 2개 2년선 저항대랑 구름 상단이랑 겹치는 3,900원 돌파 안착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3,900원 맥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전고점 4,300원 일봉은 요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크게 W 흐름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다. 박스 매매 구간. 다음 한국 앵커 유전 코드 번호가 152550 얘도 시원시원하게 크게 10월에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졌고요. 역배열 끊고 이제 박스 보여주다가 살짝 돌파가 나왔습니다. 하락이 멈췄죠. 하락이 멈춘 자리가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 요 저항이었던 자리 뚫고 돌파 나왔고 다시 지지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요런 맥점들은 무조건 지켜주는 가격이 아니에요. 지켜주면 홀딩하고 이탈하면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짧게 손절을 하는 손익비 대응의 자리가 되는 거죠. 여기가 절벽이라 치고 가드레일을 여기 박아둔 거예요. 가드레일이고 지금 가드레일 살짝 스쳤다가 다시 도로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온 거고요. 만약에 이 가드레일을 이탈을 했다면 절벽으로 휙 떨어지면서 심각한 상황이 나왔겠죠. 이런 건 무조건 지키는 가격이 아니다. 맥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걸 좀 잘 숙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차트 매매에 있어서 오해를 없이 손익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전주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고 박스 크게는 이렇게 박스로 볼 수가 있겠고 작게는 요래 밑에서 거래량 없이 박스 주다가 오늘 돌파 장기 입형 돌파 안착했고요. 구름 상단이 425 정도 박스 전고점이 480 정도 그래도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또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이렇게 뿅뿅 튀었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니까 얘도 더 간다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는 거 조심하시고 다음 CXL 관련주 네오셈 여전히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머물고 있고요. 엑시콘이 역대 신고가 찍어줬죠. 박스 돌파 나오던 자리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가속이 나왔고요. 이것도 교과서 차트니까 잘 봐야 돼요. 비싸 보여. 자 4,000원 5,000원 정도는 비싸 보인단 말이에요. 저점이 700원이고 이때가 3,000원대인데 5,000원 정도 4,000원 중후반대 추천한 비싸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가속이 붙어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타점이 좀 초보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리죠. 12월에 CXL 관련주들 다 크게 흔들면서 갈 거라고 했고 엑시콘이 후발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대장주가 되었고요. 후발주에서 대장주로 바뀌었다. 3월 26일에 삼성전자가 요 발표를 했고 일정이 있었고 단기 재료섬유 주의 구간이었는데 크게 이탈이 없이 고점에서 유지해주다가 박스 유지해주다가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AI 서버용 SSD 품귀 현상 CXL까지 AI 시대를 이끌 재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제가 이렇게 바로 가던가 아니면 좀 쉬었다가 이렇게 25,000원까지 갈 거라고 했고,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은 요 역배열 구간 살짝 끊는가 싶더니 밀리면서 검정색깔 추세선에 밀리는 흐름으로 이렇게 신저가까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초록 흐름으로 25,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추가 돌파 안착은 실패를 하고 뒤에는 밀렸다. 얘도 CXL 관련 SD 수요 폭발에 바닥에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다만 요 작은 역배열 요거 끊고 올라서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최근에 저가 14,600원 지켜야 되겠죠. 금감원 점검을 앞두고 신저가 이탈 후에 다시 박스 안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요 박스를 일단 하단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이건 역배열 저항의 줄임말. 다음 오킨스전자, 얘도 CXL 관련주고 12월에 추천드리고 여기 60일선 회복하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회복하던 자리였고 바로 3일 만에 85% 뒤에 쭉 더 크게 올라갔고요. 흔들면서 더 크게 간다고 했죠. 뒤에는 당연한 밥동이 나와주면서 현재는 역배열로 잡혀있고요. 좀비 기업이 코앞이라고 하네요. 재무적으로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또 크게 올랐고 역배열로 빠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가짜 반등 조심하면서 좀비 기업 코앞이다, 이거 좀 숙지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4억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영업난을 겪고 있다. 올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좀비 기업에 처할 전망이다. 이 기사 잘 보시고. 다음 신화콘텍, 일정주로 반복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 작년부터 반복 추천. 얘도 CXL 관련주거든요. 오늘 CXL 관련해가지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왔다가 시간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상한가니까 당연히 내일은 반짝 조심하도록 하시고, 월봉은 박스였고요. 하단에서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죠. 5,500원 부근에서 자꾸 밀리는 흐름으로 요때 여기를 이제 분할 매도나 전량 매도하는 자리로 드렸었고요. 시간으로 5,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이전처럼 윗꼬리 달고 빠질 수 있으니까 하락하면 분할 매도로 잘 챙겨 주시고요. 신화콘텍은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다. SSD 서버 앤 커넥터를 국산화 개발 중에 있다. 파드웨어 공급 이력이 있고요. 엑시콘 일봉, 12월 요때 크게 흔들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CXL 관련주들 리딩 드렸었고요. 이렇게 역배열 끊고 딱 무릎자리 만들어주고 바로 가파르게 쭉 올라갔고, 최근은 이렇게 고점 박스 유지해주면서 여기 지키면 계속 홀딩하면 된다고 했죠. 박스 돌파 나오던가 할 거니까. 이탈을 했으면 여기가 가드레일을 지키고 자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면 크게 요 121선까지 빠졌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지키고 올라갔고, 기존의 박스 상단이었던 38,000원 여기를 1차 지지로 보시고요. 다음 오늘의 시가, 그 다음에 기존 가드레일 박스 하단 주요하게 3개 지지 보시고 중간값으로 대칭으로 이렇게 또 작은 지지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다음 네오셈이 기존 대장주였고 얘를 정식 추천 드렸었죠. 여기서 종가 베팅으로 정식 추천 드렸고 상한가 2연상 나왔고 흔들면서 더 간다. 또 추천드리고 또 올라갔고 여기서도 추천, 여기서도 추천. 좀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지금 엑시콘이 대장이 되어버렸고 네오셈도 대장급이지만 지금 다시 역대 신고가 17,000원을 향해서 가지는 못하고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밀렸습니다.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작게는 이렇게 박스였는데 살짝 밀린 상태. 지금은 이렇게 좀 밀린 상태에서 다시 박스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조금 더 올라와 주면서 힘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작은 역배열은 끊으면서 올라와주는 흐름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좀 끊어준 구간이죠. 차이점은 이때는 좀
꽉 차게 양봉이 마감이 됐던 구간이 있고 지금은 꼬리 달고 밀린 상태라는 거. 크게 잡게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얘도 가드레일 하나 둘 이렇게 박스 하단 자리 2개 체크하고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121선까지 1차로 빠지겠죠. 엑시콘이든 네오셈이든 워낙 많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더 간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40% 꼬라박았던 것처럼 지금도 뭐 이탈이 나오면 더 크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정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항상 주가가 고점 치다가 이렇게 요 구름 속으로 좀 빠지면, 만약에 빠지게 되면 꼬록꼬록 힘이 좀 죽으면서 장기 편까지 결국은 내려오는 흐름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름 상단 이탈 여부 좀 보면서 대응하시고, 큰 역배열이 아니라 큰 추세 하단 기준으로 딱 요 근사치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이탈하면 구름 속으로 빠지며 121선까지 내려오는 거는 조심을 하자. 다음 파두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네. 자, 역배열이 이렇게 잡혀 있고요. 터치만 하고 안착을 못했습니다. 여기를 다시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박스, 지금 박스 구간이고 박스 살짝 안착했죠. 그리고 이전에 지지자리 여기도 동시에 같이 안착을 해주는 게 베스트고요. 19,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고점이랑 겹치는 반년선 매물대. 논란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뻥튀기 상장으로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역배열 돌파가 나와주면 추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급적 매물을 좀 많이 소화하는 구간, 좀 기간 행보 기간을 거치고 121선이 이렇게 내려와 주면서 121선 돌파 나올 때 구름 돌파도 같이 나오겠죠. 좀 매물 좀 녹이고 그 구간에서 좀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면서 추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고, 혹여나 또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신저가로 빠지는 거니까 그때는 일부라도 반드시 손절을 해서 기회비용을 살리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킨스 전자, 여기 추천드렸고 61선 회복 그리고 구름 돌파하던 자리였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 구름이 다 이 덩어리가 이전에 매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근데 여기를 뚫고 안착을 하면 좀 힘이 붙는 타점이란 말이에요. 여기 61선이랑 구름이랑 동시에 돌파하는 구간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바로 이렇게 가속 입었죠. 물론 첫 번째 자리에서 바로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뭐 여러 번 시도하다가 두세 번 밀렸다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데서 무조건 몰빵하시면 안 돼요. 몰빵하면 안 되고 경험치를 충분히 살린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고, 단기 워낙 크게 올랐고 지금 좀비 기업 이슈 있으니까 재무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오킨스 전자도 역배열 구간에서 가짜 반등 조심하시고요. 크게 월봉으로 봤을 때 미친 대시세를 주고 역배열로 쭉 빠지면서 제자리까지 내려왔죠. 이렇게 거의 제자리까지 빠졌고 다시 또 크게 올라오다가 역배열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최악의 흐름을, 또 제자리까지 내려오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자. 늘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밑에서 또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퀄리타스 반도체, 얘는 이렇게 박스 보여주고 있고요. 크게 작게 박스 상단인 43,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44,000원 안착하면 전고점 5만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고, 박스 대응 구간. 다음 신화콘텍 월봉,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 자리에서 4,000원대에서 반복 추천, 5,000원 중후반까지 도달하는 거 수익 두어 번 냈었고요. 이번에 또 시간의 상승으로 5,600원까지 도달을 해줍니다. 꼬리는 6,000원 초반대, 전고점은 6,700원 정도. 박스 매매 정석 수익이 나왔고, 자 이렇게 수익 또 수익이 나오죠.
최근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꼬리가 5,500원, 그리고 전고점 몸통 자리도 5,000원 후반대에서 많이 걸려 있고요. 8월의 꼬리는 6,200원. 시간의 상승이니까 정석 반짝 조심하시고, 이전에도 좀 반짝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향이 잦죠. 그러니까 이전 패턴 생각해가지고 반짝 튀었다가 내려올 때 잘 보유선 대응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내려올 때 찹찹찹 잘 챙겨주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튀었다가 어디서 꺾일지 모르겠으나 꺾이게 된다면,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 변압기 관련주. 변압기는 중장기 방에만 추천드렸죠. 신고가에서 눌림 추천드렸고, HD 현대일렉트릭이 5달 만에 17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역대 신고가 찍었고, 재룡전기도 5만원 가까이 가주면서 역대 신고가, 나머지 두 개도 역대 신고가 구간에서 놀아주고 있고요. 탑픽으로 이 두 개 추천드렸고, 밑에 두 개도 매수가 가능하다고 드렸습니다. 동섹터니까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23년 말에 변압기 많이 올랐는데, 현대일렉트릭 7만원인데 땡땡만원 이상 가능해 보인다. 이거는 제가 아직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아직도 목표가 도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표가를 크게 줬다. 170%가 올랐는데 목표가 도달을 아직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워낙 크게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신화가 준 목표가 아직도 도달 안 했다고?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지금 고점에서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따라붙으면 위험하겠죠. 7만원에 추천드렸고, 지금 18만원, 19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신고가 자리에서 눌림 추천드린 거예요. 돌파 같지만 자세히 보면 눌림 추천이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자리에서 눌림 추천. 보통은 요 무릎 자리,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요때보다 요때 훨씬 더 빠르게 가속이 붙어서 장대 양봉이 빡빡빡빡 터지가지고 빠르게 올라가죠. 요때는 단봉으로 아주 천천히 가다가 요때부터 좀 힘이 붙었고요. 23년부터 힘이 좀 붙었고, 확실하게 힘이 붙어가지고 더 빠르게 올라가는 가속 구간은 24년도 올해였다. 추천 타점이 비싸 보이지만 속도로 치면, 기회비용으로 치면 여기가 제일 빨랐던 구간입니다. 효성중공업도 얘는 무릎 자리에서 정석으로 추천드렸었고요. 얘는 23년도에 가속 붙었고 눌림 추천드리고, 얘도 80% 정도 올라갔고요. 일진전기도 신고가 자리에서 추천. 자, 이렇게 지금 변압기 관련주들이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21년처럼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이렇게 추세가 꺾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에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만히 홀딩하지 말고 주황색깔 이탈마다 분할 매도 해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10만원 기다리던 분들 손실 전환 당했죠. 9만원 후반까지만 갔으니까 이렇게 하락 시에는 대응을 해준다. 목표가 도달 안하고 빠진다. 그러면 가만히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대응을 하라고, 분할 매도를 하라고. 분할 매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체결이 되면서 매수가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체결 한 번 됐다가 다시 남아있는 물량은 계속 홀딩이 되면서 또 고점 경신을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고점 대비 최소 절반을 챙기자. 100% 수익률이 나왔으면 최소 50%는 챙기도록 합니다. 변압기 섹터 많이 올랐지만 흔들면서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다. 1월에도 반복 리딩을 드렸고요. 90%가 올랐는데 미공개했습니다. 그만큼 목표가를 크게 줬다. 다음 데이터 솔루션. 얘도 노랑마다 반복 추천을 드렸던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고요. 이번에 또 추세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요 자리랑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죠. 앞에 말씀드렸듯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오는 거 아닙니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추천이 나갔던 거고, 이번에 또 올라와 줬습니다. 운 좋게 하락하지 않고 올라와 줬다.
제 추천 기준으로 60% 상승이 나왔고요. 바로 가면 초록, 쉬었다 가면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이번에 그 자리가 여기였고 크게 밀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주면서 상한가 다음날 조금 올라와줬고 시간으로 또 반응 나와주면서 제 추천 기준 60%. 데이터 관련주고요. AI가 이제 핫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모아 데이터, 링네트 다수의 종목들이 반응이 나와주고 있죠. 차트는 신성홀딩스랑 똑같다고 했고요. 신성홀딩스가 3일 만에 20% 그리고 단기 80%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데이터 솔루션이 유사한 자리였다. 유사 차트 항상 같이 알려드립니다. 얘도 박스 하단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상단까지 올라왔죠. 신성홀딩스는 박스 하단, 데이터 솔루션은 추세 하단, 그리고 일봉이 완전히 똑같은 자리였어요. 박스 돌파하던 자리.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감 초록. 신송이는 바로 갔고요. 노랑은 보너스. 이렇게 바로 안 가고 초록으로 빠져도 기본 흐름이니까 찡찡거리지 말고 눌림 매수 홀딩 대응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SK하이닉스. 얘는 제가 차트상 최저점이 8만원 9만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란 색깔 구간 여기서 50% 수익 나왔고 뒤에 빠지고 또 역배열 끊고 쭉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때 기준으로 1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 가격 매수하고 장투 가능하다 라고 분석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미공개 종목 하나 또 90%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도 더 크게 오르면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는 기본 목표 수익률이 50%에서 100%예요. 엄청나게 큰 목표가를 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가 오른다 하더라도 미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대엘렉트릭이 90%대 미공개였고 100%의 공개를 했고요. 현재 170%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고 나머지 자주 묻는 질문도 17개 보시고 이것 좀 보고 질문을 해주세요. 이런 거 안 보고 다 알려주는데 안 보고 질문을 하면 서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는 거죠. 다음 삼성전자. 얘도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었고요. 이거 유튜브에 무료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요 구간 4월에 조금 무너지고 있을 때 다들 수많은 전문가가 기회다, 지금 하락할 때 몰빵해야 된다, 뭐 여기서부터도 뭐 13만원 간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저는 하방으로 빠지는 거 기다렸다가 6만원부터 분할 매수하라고 했죠. 이때 기준으로 40%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고점 경신을 해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22년 4월 리딩. 더 빠르게 갈 종목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느릿느릿 거북이 삼성전자를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하고 싶다면 난 삼성전자 너무 좋아, 미치겠어, 매수할 거야, 그런 분들은 6만원이 매력적인 신규 가격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분할 매수 고려한 다음에 길게 장기 투자 가능하다고 했고요. 1월에 좀 꺾이고 5일선 이탈하고 크게 밀렸었죠. 지금은 5일선 추세 타고 있습니다. 추세 타고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신규 매수를 하더라도 5일선 짧게 손절 잡고 하시면 되겠고, 이전처럼 5일선 이탈하면 또 제자리까지 크게 밀리는 흐름은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8만원에 추격해도 될까요? 6만원 추천할 때 안 사고 뭐 했습니까? 유명한 짤 있죠. 5만원일 때 안 사던 삼성전자를 9만원에 사겠다고 난리야 이러면서 매도를 하셨던 할머니인가? 할머니 맞나? 아무튼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환호할 때 매도를 하자. 수많은 전문가들이 삼성전자를 고점에서 유망하다, 더 간다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락에 무게를 들였고 저점 잘 잡아드렸습니다. 슈퍼개미 김정환, 요 고점에서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13만원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크게 빠져버렸고요. 자, 이런거 믿지 마세요. 하락하면 대응을 해주도록 한다. 지금 요 역배열 끊고 8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필 옵틱스.
박스 하단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또 갭매우기 구간 노랑 안착하면 주황까지 쉽게 간다 초과 도달 해줬고, 요 본질 훼손이 없는 급락에 이후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최대 180%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도 고점에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고점 음봉 윗꼬리가 떴지만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꺾이면 대응해주시고, 올라가는 흐름이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유리기판 대장주 중에 하나, 유리기판 필옵틱스랑 YC캠 두 개만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YC캠도 지금 좋은 흐름이 계속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얘네들 중에 두 개만 찍어서 추천을 반복해서 계속 드렸다. 다음 금량 그린파워, 원전으로 추천드렸는데 풍력, 태양광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유야 상관이 없죠. 늘상 추천드리던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여기는 단타 추천, 또 여기는 스윙 가능하다 반복 추천드렸고요. 박스 유지해 주다가 장대 한봉 두 개가 빵 터져줍니다. 이때 장대 한봉 두 개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장대 한봉 두 방, 13일 만에 최대 50% 수익 나왔고, 요 안에서 절반만 먹었어도 25% 단기에 개꿀. 전기공사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이고, 제주도에 2,400억 풍력발전소 건립 협약을 했다. 정부가 100조 원의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수혜를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상승 성공 시에 15,000원까지 간다라고 줬고, 전고점 17,000원까지 초과 도달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121선과 상승 성공 시에 15,000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전고점은 17,000원 샵 넣어놨고요. 샵 들어간 가격이 주요한 맥점입니다. 다른 저항대보다 더 강력한 저항대니까 주요 저항대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차트 1, 차트 1은 숫자를 하나 넣어놓은 거는 정식 추천입니다. 왜 추천이 나갔는가 차트 설명을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냥 숫자 1이 없이 차트가 나간 거는 결과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거 올려주는 거니까 이 차이점 잘 숙지하시고, 차트 1은 정식 추천이다. 다음 그린 플러스 스마트팜 관련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자리입니다. 발 확인하고 무릎 자리에서 추천, 박스 돌파, 1년선 돌파 나왔을 때 바로 감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바로 다음날 바로 24% 급등이 나와줬고요. 장중 추천 기준으로 30%, 종가 추천 기준으로 24%. 뒤에 음봉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박스 내에서 또 재추천 드렸습니다. 8,000원쯤에서 반등 나올 것이다. 물론 여기 박스 하단 이탈했으면 단기 포지션을 정리를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키고 다행히 바로 V자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무려 40%나 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스마트팜 풍년 기대, 올해는 정책, 해외 수주, 실적 모든 게 좋다. 온실 스마트팜 국내 1위 업체고요. 2월 22일 리딩 정석 반짝 나왔고, 정석 반짝 나왔다고 하는 말을 보면 시간으로 상한가가 같다는 말이겠죠. 정석 반짝이 나왔고 9,100원 지키면 빠른 반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탈 시에는 8,000원 초반까지 하락한 후에 반등의 무게를 두자. 8,090원에서 40% 반등이 나왔습니다. 9,100원은 이탈을 했고요. 8,000원 초반, 다음 맥점인 8,000원 초반에서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차트로 맥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고요. 다음 방산 관련주 코츠 테크놀로지, 요 4개 중에 코츠를 정식 추천드렸고 단계 60%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로 잡았던가 제가 홀딩 가능하다 분석을 드렸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대장주급으로 잘 지지고 볶아가지고 요 최대 상승폭 내에서 수익을 잘 낼 수가 있었을 거고요. 2월의 방산주 리딩, 북한 도발,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더라도 수출로만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북한 도발 안 해도 돼. 전쟁 이슈 심화되지 않아도 돼.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로 갈 수가 있다. 3대장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요. 코츠 테크놀로지는 요 박스 내에서 음봉 윗꼬리가 떴지만 이거 매물 소화다.
분석 드리고 이때 기준으로 쭉 빠르게 60% 올라갔습니다. 차트는 40%까지 되어 있는데 60%까지 올라갔고요. 코츠 테크놀로지의 최대 고객사가 LIG 넥스원이다. 이게 부각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죠. 고객사 비중이 이렇게 54%나 차지를 한다. 해당 각 종목들의 고객사를 항상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잘 나가는 회사, 큰 회사랑 이제 공급 계약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고객사 비중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방산주는 북한 도발, 중동 전쟁 아니더라도 수출 로제로 낙폭과대 반등이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뉴스 기사도 계속 반복해서 올려드렸습니다. LIG 넥스원은 하락하고 있었지만 역시 추세 하단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홀딩 사인 드렸고요. 뒤에 크게 쭉 올라가 줍니다. 얘도 한 70% 80% 올라가줬고, 추세 중이니까 2월 7일에 홀딩해라. 월봉 추세 중이다. 일봉만 보면 지금 애가 상태가 안 좋은데 월봉을 보면 상태가 괜찮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체를 봐야 돼요. 월봉부터 보고 일봉을 보자. 일봉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니까 속을 수가 있다. 현대로템도 추세 하단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역별 돌파 초입 자리 홀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얘도 4만원 정도까지 올라왔죠.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고요. 한 30% 40% 정도 올라왔습니다. 방산주들 수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12월 7일 현대로템 월봉 추세 하단 역돌초니까 역별 돌파 초입 무릎 자리니까 괜찮다. 홀딩해라. 요런 추세선들은 이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고 지키면 큰 기대 수익을 노리는 뭐다? 손익비 대응 자리다. 이탈을 해도 차트를 공부하는데 좀 등한시하지 마시고 기준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기준으로 가드레일과 같은 기준이다. 우리 차가 잘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꼬라박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잘못했든 뭐 다른 차가 내한테 와가지고 꼬라박았든 아니면 그냥 차에 결함이든 어떤 이유로든 가드레일을 꼬라박을 수가 있다고. 그 가드레일이 수평 지지, 추세 지지 이런 거니까 기준으로 활용을 하자. 미숙지자들은 이탈이 나오면 차트는 역시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떠나버리는데, 숙지자분들은 기준을 잡고 손익비 대응을 잘 하게 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 계단식으로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도 역대 신고가 찍어줬고, 인적 분할 추진 이걸로 또 흔들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공시는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올라갔습니다. 대개는 다 이런 식으로 공시가 나오죠. 실제로 하고 있어도, 추진하고 있어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일단 말을 내놓습니다.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5월 1일 재공시 예정일 체크해 두시고요. 다음 알테오젠.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좀 많이 무너졌죠. 무릎자리에서 정석 추천을 드렸고, 여기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300% 올라갔고요. 역대 신고가. 워낙 재료도 좋았고 이전처럼 동일한 모멘텀 재료로 이때 크게 올라갔듯 또 올라가 줍니다. 이때 마이너스 80% 또 무너졌던 구간이 있거든요. 크게 올랐으니까 300% 올랐으니까 또 크게 무너지는 건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죠. 제가 요거 큰 조정 조심해라 라고 했고, 현재는 좀 무너지면서 밥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알테오젠이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요 고점에서 잡으면 무슨 소용이야. 뒤에 올라갔다 한들 너무나 괴롭잖아요. 마이너스 80% 어떻게 버티냐. 이런 거 마이너스 80% 당하면 올라올 때 본전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강성주주가 아니고서야. 강성주주였다 하더라도 요 구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종목보다 타점이 더 중요하다 이거 생각하고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도록 합니다. 최근에 공동창업자가 블록딜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근데 이미 회사를 떠난 인원의 개인 결정이고
박순재 대표는 현금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요. 요 블록들이 뜬 다음에 하락하고 이틀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또 무너지고 있죠. 최근에 이렌시스가 대주주 매도 치고 마이너스 35% 나왔다가 뒤에는 고점 경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주주도 고점을 알 수가 없다.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도망쳐야 될 자리를 우리가 인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주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뒤에는 또 고점 경신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건 단기적으로 바로 나왔고 뭐 한참 쉬었다가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고점 경신을 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사례들 잘 보시고 대주주 매도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 사례들 잘 참고. 오늘도 알테오젠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밥동주의를 계속 주고 있는데 시세가 끝난 건가 요? 이렇게 질문을 줬고, 재료는 2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똑같고 밥동주의 말 그대로 주의 구간이고 끝은 아닙니다. 다만 워낙 이전처럼 마이너스 80% 고점 폭탄 돌리기 당하면 아플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길게 평온하게 가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험난하죠.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여름에 태풍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런 태풍의 구간이 있으니까 당연히 괴롭고 포지션 대응을 잘 해줘야 됩니다. 알테오젠 강성주주들은 20년부터 지금까지 홀딩했을 가능성이 크고 고점 추격 불타기 했으면 마이너스 50% 80% 버틴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저런 고통을 감내하기 싫다면 이탈마다 하락시 분할 매도 잘 해줘야 됩니다. 이렌시스도 파동이 엄청나게 컸고 가만히 여기서부터 들고 있는 건 괴롭단 말이에요. 파동을 타면서 이탈할 때 매도하고 다시 재타점 잡고 4848 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물론 본인의 포지션에 따라 대응이 다른 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진짜 찐으로 장투할 수 있는 멘탈과 그릇이 있나, 그걸 잘 생각하고 요런 태풍을 맞았을 때도 전혀 괴롭지 않다면 뭐 장기 투자로 보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하락할 때 잘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식 신라젠, 자 16년 상장하고 크게 쭉 올라갔고요. 그때 반복 추천 드리다가 상승 3파가 다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하락 3파가 나올 것이다, 제자리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 말라고 했고요. 결국 정지까지 됐다가 뭐 거래 재개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밑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주가 크게 올랐다가 하락할 때 늘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요. 하락할 때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 신라젠도 이때 무너지기 직전에 3번 연속 하한가 나오기 직전에 꾸준한 외인 매수세가 있었거든요. 요거 믿고 신하님 저는 외인 매수세 믿고 홀딩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극구 말렸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고요. 이때 팩400 호재가 크게 떴거든요. 근데 자리 자체가 하락 파동 자리라서 제가 계속 위험하다 경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시에 대응 없는 무한의 믿음은 대박 아니면 쪽박인데, 대박을 쳤다 하더라도 이 한 번의 습관으로 안 좋은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앞에 벌었던 거 뒤에 쪽박 차면서 다 앓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하락할 때 반드시 대응을 하도록 하시고, 비중 조절 좀 분산 잘 하셔야 됩니다. 한 종목에 너무 큰 비중을 넣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자리에서는 제가 항상 밥동주의를 드리면서 밥 먹으면 똥을 당연히 싼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라, 가든 말든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정하고 싶으면 손절을 짧게 잡던가 아니면 아주 큰 하락을 생각하고 마이너스 20% 30% 나왔을 때 2차 매수를 하는 식으로 크게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무한 물타기가 아니라 2번 3번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약손실에 추매를 하면 평단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고, 크게 무너졌을 때 반등 확인하고 추매를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에 100% 이상 급등 시에는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 전환이 어려울 수가 있겠죠. 이 블록딜에 대한 거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 본질 훼손의 내용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대표의 매도가 아니라 사퇴한 사람들의 매도 블록들이니까. 자, 평단이 낮다면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5만원에 잡아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면 워낙 큰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평단이 노랑이다, 15만원 위다, 그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릿빠릿하게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죠. 이때도 평단이 엄청나게 낮았던 분들 쭉 올라갔다가 좀 여유있게 대응하다가 추가적으로 더 빠질 때는 대응을 했어야 할 거고, 지금 요런 자리니까 하락하면 하락시 분할 매도 계속 해주시고 본인의 평단에 따라서. 근데 도중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반등이 나오면은 남아있는 물량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 평단에 따라 포지션에 따라 대응은 다르다. 그리고 앞에 이렌시스로 설명드렸듯 대주주 매도했다고 해서 고점으로 또 올라가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사례들도 참고를 하시고, 대주주들도 저점과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쟤네도 몰라요. CEO들도 본인 회사의 미래를 모른다. 하이브, 자, 방탄소년단 BTS 대표인 방시혁도 본인이 망할까봐 매일매일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알 수가 없어, 본인이 망할지 안 망할지는. 아무리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게 사업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다. 대주주 매도는 단기 고점의 척도일 수는 있으나 큰 흐름에서는 고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대표도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을 결코 알 수 없으니까. 대주주도 저점을 알지 못한다의 사례, 박진영 JYP 엔터. 자, 요때 주가가 하락이 나왔을 때 본인은 이제 기회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50억을 매수를 했죠. 하지만 바로 마이너스 20%를 당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인이 저점을 알면 요때 매수를 했겠죠. 근데 이게 안된다고, 대표도 모른다고. 물론 박진영은 더 크게 하락해도 상관이 없죠. 3년 5년 이상 장투하는 거니까, 단기 매매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박진영은 뭐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개미들은 저렇게 박진영 따라 들어갔으면은 마이너스 20% 당하고 아프다. 11월에 슈카월드에서 박진영 멘트를 봅시다. 당장 내일 10% 20% 더 하락할 수는 있다. 하지만 3년 5년 이상 보실 분들에게는 좋은 타이밍으로 생각을 한다. 저에게 여윳돈이 있다면 정말 무조건 저희 회사 주식 삽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에 삽니다. 물리긴 했지만. JYP는 제가 8만원 할 때 7만원까지 주의를 줬고요. 지금 7만원까지 빠졌죠. 6만원 후반까지 갔다가 현재 7만원 위치에 있고 800% 올랐기 때문에 bab동 주의를 드렸습니다. 추매는 8만원 지키고 반등 나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웬만하면 7만원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리딩을 드렸습니다. 요 자리 9만원 할 때였네요. 9만원 할 때 7만원까지 하락을 기다려보자 라고 했고, 현재 7만원까지 빠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졌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면서 손절을 짧게 잡거나 아니면 더 큰 하락에도 계속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조금 안정적으로 하실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 역배열 끄는 자리에서 들어가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서플러스 글로벌, 기존 무료 추천주였고 이렇게 W 흐름으로 추천드리면서 4,000원 중후반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4,000원 중후반까지 갔다가 30% 수익 주고 지금 좀 밀린 상태예요. 세계 1위 중고 반도체 장비 유통회사고요. 지금은 또 살짝 밀려가지고 월봉에 역배열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꼬리로 자꾸 올라와주고 몸통은 안착을 실패를 하는 흐름으로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이건 1봉이고요. 최근 박스 내에서 반복 수익 나오다가 이탈이 나왔고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은 역배열은 끊지 못하고 오늘 윗꼬리 맞고 떨어졌죠. 1봉상으로는 4,000원을 다시 회복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최근에 저가 이탈하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 살리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충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로만 설명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독하면 재료, 일정, 재무 모든 걸 다 설명드립니다.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드리니까 차트를 몰라도 상관이 없다.
약불의 오븐이라고 했는데 강불의 오븐을 구워버려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치열하게 정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레시피라 해도 맛의 차이가, 결과가 극명하죠. 눈에 레이저를 켜고 죽어라고 집중을 해서 보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적으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눈으로만 보고 어떻게 리딩을 따라옵니까? 자꾸 까먹는데. 천재야? 적자 생존. 다음 4월 2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제약, 의료기기, 석유, 태양광, 반도체, CXL, 데이터, 전기차. 제약, 의료기기, 강스템 바이오텍, 아토피 치료제, 퓨어스템, AD주,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이 현대바이오랜드도 같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갔고요. CNR 리서치, FDA 의료기기 허가 성공, 코어라인 소프트, A뷰 미국 FDA 승인. 코어라인도 반복 추천주였고 최근에 낙폭과대 추천드렸고 바닥권에서 올라왔습니다. 다음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 2월부터 반복 추천드렸고 오늘 상한가 나왔고요. 중동 두바이유 87달러 돌파, 이스라엘, 이란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앞에 설명드렸고, 다음 태양광 관련주, SDN이 상한가 나왔었고 오늘 금양 그린파워, SK 이터닉스 신규 상장주, 그리고 테스 대명에너지 소형 원전을 확대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태양광 전면에 내세운다. 이렇게 각 당에 따라 원전, 태양광 같이 밀고 있는 게 다르다. 둘 다 수혜를 받고 있고요. 다음 반도체 관련주, 엑시콘, 파두, 윈팩, 마이크로 2나노, 테스, 어버브 반도체. SSD 가격이 25% 파격 인상, 낸드 수요가 대폭발하고 있다. 반도체, 특히 CXL 관련주들이 대거 강세가 나와줬고요. 이렇게 CXL 섹터 자체를 12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다음 전기차 관련주, 중국 샤오미 첫번째 전기차 흥행 소식, 웰바이오텍, 상신전자, 사마전기, 사마전자. 다음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솔루션 중장기 추천드렸고 상한가 나왔었죠.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아니라 시간으로도 6% 정도 반응이 나왔고, 한싹, 모니터랩, 모아데이터, AI 수혜. 다음 세종시, 유라테크 추천드리고 재추천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고요. 지금도 크게 이탈 없이 힘싸움을 해주면서 박스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 기대감. 이등주는 프롬파스트. 다음 개별 테마, 이건산업, 탄소 배출. 최근 그린 케미칼이 반응이 크게 나왔다가 밀려있는 상태고, 이건산업이랑 이건홀딩스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추진 소식에 역대 신고가. 요거 아니었어도 방산주 자체로 본질로 수주가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인테크가 맥신 기반으로 응급제 개발 소식에 상승이 나왔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 입장하시면 이런 속보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4월 1일 시간의 특징주, 오늘 정석으로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우리엔터프라이즈 재료 미노출이고요. 시간의 상한가, 고가 29%, 종가 2%,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시고, 교과서로 반짝이 나왔다. 다음 모니터랩 시간의 상한가, 데이터 관련주, 보안 관련주, 반년선에서 저항받다가 시간의 상한가로 팍 튀었다가 고가 23%, 종가 4% 반짝. 결국 종가상으로는 또 121선을 안착을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안착을 실패를 했죠. 이전처럼 장중 돌파만 하고 밀린 상태. 종가상으로 6,750원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날의 종가, 시가, 그리고 중간값 6,000원, 지지 3개 보시면 되겠고, 다음 코어라인 소프트 시간의 상한가, FDA 승인,
고가 17%, 종가 2%. 얘도 정석 반짝이고요. 한싸, 얘도 데이터 관련주로 9.5%였고 고가 19%, 종가 3% 정석 반짝. 요 구름 저항대 또 맞고 떨어지면서 조금 윗꼬리로 돌파했지만 종가 상한착 실패하고 밀렸고요. 전날의 종가 16,600원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다음 에이펙트 5.5% 시간이었고 고가 14%, 종가 5%, 정석 반짝. 반짝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점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HBM을 이을 GDDR7 공개 소식 임박. 다음 필옵틱스 반복 추천드렸던 유리기판 대장주고 시간에 4.6% 고점에서 반짝했습니다. 고점 음봉 윗꼬리가 뜨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지켜주고 있고 5일선 가격이 요정도 됩니다. 5일선 1차, 그 다음 저가 밑에 또 11선, 21선 차례대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밀리는 건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 동원 시스템즈, 얘도 반짝이고 BI 반짝, S바이오 메딕스 반짝, 모아데이터 반짝.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니까 패턴 잘 숙지하고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4월 2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신화콘텍 상한가, PC디렉트 상한가, 둘 다 CXL 관련주고요. 신화콘텍은 SSD, PC디렉트는 미국 인텔이 업계 2위인 삼성전자를 제칠 정도로 성장을 했고 인텔과 인연이 부각이 되었다. 신화콘텍 최근 추천주였고 PC디렉트 이전 추천주였고, 신화콘텍은 아까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월봉 박스 하단에서 추천드리고 상단까지 올라왔고 일봉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돌파가 나오면서 이전처럼 윗꼬리 달면서 빠질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하라고 했고요. 앞에 타임라인 활용해 가지고 자세히 보시고요. 다음 PC디렉트 월봉, 얘도 박스 하단에서 CXL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던 적이 있고 약수익 주다가 하락하고 밑에서 지금 W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구름 상단 맞고 떨어졌다가 박스 중앙까지 밀리고 다시 또 시간 상한가로 4,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역시 이전처럼 28일처럼 윗꼬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스 상단이랑 1년선 가격이 겹치는 맥점이 3,850원이니까 종가상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패하면 또다시 이 박스에 갇혀가지고 횡보가 나오겠죠. 여기 안착을 해야지 윗꼬리 그리고 전고점 2년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 종가상으로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다음 세아 PNC 화장품 관련주 동전주네요. 자사 뷰티 브랜드인 모레모가 중동 뷰티 시장에서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크게 대시세 제자리까지 빠졌다가 또 크게 올라갔다가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큰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보다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최근의 역배열은 이렇게 나와주면서 신저가 찍고 동전주 됐다가 또 작은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살짝 횡보해주고 있죠. 일봉 여기서 급등 나왔다가 제자리까지 또 빠져버렸고
종가상으로 1년선 안착을 못했습니다. 장중 터치만 했고 1년선 안착 실패. 뒤에는 또 반년선을 안착을 실패하면서 밀렸고요. 이번에 또 올라오는데 반년선, 1년선 맥점 보시면 됩니다. 각 920원, 1000원 정도의 맥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가는 830, 박스는 요래 나와주고 있고, 여기 이탈하면 정리하셔야 되겠고, 1차, 2차 저항대 보면 된다. 다음 CU 메디칼. 얘도 동전주고요. 일본에 90억원 자동심장 제세동기 수출. 19일 뉴스고 요게 부각이 되나 보네요. 낙폭가대 반등으로 볼 수가 있겠고, 얘도 계속 저점이 낮아지는 식으로 동전주가 되었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이고, 요때 121선 근사치까지 갔다가 밀렸고, 지금이 요 전고점 구간이랑 또 121선 내려오는 가격이랑 일치하죠. 800원 중후반대. 여기 종가상 안착하는 게 중요. 시간으로 875까지 올라왔고요. 875까지 여기를 안착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 전고점, 요 전고점이랑 또 1년선이랑 겹치는 950 정도 하고요. 최근에 저가 770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전주는 다 좀 관심을 끄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 데이터 관련주. 데이터 솔루션이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주였고 60% 상승이 나와줬고요. 오늘은 6.7% 시간의 상승. 모니터랩이 시간의 9.9%. 모니터랩 아까 설명했죠. 앞에 설명했고, 월봉부터 볼게요. 월봉이 상장하고 쭉 빠졌다가 반등 한번 주고 밀립니다. 요때 추천드리고 수익이 한번 나왔고요. 뒤에는 밀리고 저점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요때 추천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데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맞고 떨어졌고, 반년선 안착 실패했고요. 시간으로 이렇게 올라와줬고, 또다시 반짝할 수 있으니까 6,850원 안착 여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종가상 안착하는 거 잘 보자. 지진 이렇게 3개, 4개 보면 되고요. 전고점 저항대 7,500원, 그 다음 7780. 좀 정직하게 저항 맞고 떨어졌네요. 다음 데이터 솔루션. 월봉 추세 하단에서 추천드렸고요. 추천 또 눌림 추천 재추천드리고 60% 최대 올라왔고요. 꼬리 전고점 9,000원입니다. 반복 추천, 반복 추천. 여기서 40% 수익 나왔고요. 60% 수익이 또 나와줬습니다. 일봉상의 전고점은 9,400원 정도 하고요. 월봉 9,000원이었죠. 여기 작은 전고 맞고 떨어졌고, 시간으로 8,140원까지. 자, 고점에서 일단 이틀치 놀아주는 형태 고점 박스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전에 이 고점에서 큰 박스 주다가 이탈하고 죽었죠. 이 박스 하단 7,500원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7,500원 지지 중요. 그리고 여기를 안착해야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이니까 여기 이탈하면, 만약에 이탈이 되면 크게 밀리는 거 조심하시고요. 이때도 40%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죠. 지금도 60% 올랐다가
크게 밀리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다음 한싹이랑 얘네도 볼게요. 모아 데이터까지. 한싹도 시간의 상승이어서 아까 앞에 봤죠. 여기 구름 저항 맞고 있고요. 각 지지들 보면 되고. 다음 모아 데이터. 월봉 크게는 이렇게 박스고, 작은 박스 돌파하고 살짝 올라온 상태. 역배열은 이렇게 끊어주면서 무릎 자리가 형성이 되었고요. 최근에 반년선 저항받다가 한방에 뚫고 시간의 상승까지 상한가 마감이었죠. 상한가 마감되고 상한가 다음날에 오늘 17% 정석 반짝 나와주고, 반짝이긴 하지만 2년선을 지켜줬고요. 그러니까 2년선, 1년선 요 두 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밑에 121선까지 중간 지지 하나 더. 시간의 상승으로 2,900원 2,94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꼬리 전고점, 꼬리 저항대는 이렇게 3개 해보시면 되고, 지지는 밑으로 요 4개 해보면 됩니다. 월봉상으로는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나왔고, 이렇게 박스도 돌파를 한 자리, 박스 상단 자리랑 1년선이랑 일치하니까 2차 지지로서 1년선은 2650원을 단기 지지로 가장 중요하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천기계 추천주였고 200% 올라갔다가 무너지고 있는 종목이죠. 프리미엄 중장기 추천 드렸었고요. 총선주였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 추천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VIP랑 VVIP랑 프리미엄 중장기랑 같이 드렸어요. 중장기로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탈이 나왔던 구간에서도 홀딩이 가능했을 거고요. 일정주였으니까, 4월 일정주였으니까 1월 2월에 무너졌어도 4월 일정을 토대로 홀딩이 가능했고, 역배열 끊고 쭉 가속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고점 음봉 윗꼬리 떴으니까 주의를 해라, 조심을 해라 말씀을 드렸고, 또 쌍봉 이탈 구간이었죠. 쌍봉 이탈 구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을 해라. 이렇게 엔캠이 최근에 이탈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엔캠은 또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렇게 이탈한 구간에서는 추가 하락을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화천기계 여기서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쌍봉 이탈 형태로 갭하락 나오면서 무너집니다. 얘도 대주주가 고점에서 매도를 했고요. 어떤 이유로든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유 없이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고점이었습니다. 이때도 뭐 이유가 없었어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자리였고, 항상 오버슈팅, 과한 상승이 나왔으면, 특히나 단기 200%나 올랐다면 더욱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고, 낙폭과대 반등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오늘 시간의 상승은 5일선 이탈하고 쭉 죽었고요. 5일선 6,200원 정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5일선 회복이 1차로 중요, 그 다음 위에 단기 입형 차례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초록색깔 선에서 반등이 나왔네요. 크게 오르면 크게 빠진 거 당연하다. 고점 대비 단기에 마이너스 40%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섭죠. 이때는 이때도 40% 나왔고요. 이때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단기에 55%, 여기까지면 마이너스 70%. 이렇게 정치 테마주기 때문에 더욱더 파동이 위아래로 크고, 지금도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금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월 일정주였고 3월이 고점일 확률이 높다. 바이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죠. 4월에 AACR 일정이 있으니까 대부분은 3월이 고점일 것이다 라고 했고, 지금 3월 고점 찍고 무너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AACR 기간 내에 좋은 발표를 하고 크게 또 반짝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3월이 고점일 것이다.
이렇게 일정주들은 선반영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같이 드렸었던 신성홀딩스도 볼게요. 얘도 같이 뭐 크게 떨어졌겠죠. 여기 추천드리고 단기에 쭉 80% 올라갔고요. 똑같습니다. 차트가 크게 올라갔다가 5일선 이탈하고 쪼록쪼록 빠졌고요. 자, 21선이 8,900원, 5일선이 9,100원. 요 두 개 가격을 회복하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 삼화전기 2%. 전기차 수혜로 올라갔고, 얘도 데이터 센터의 수혜죠. SSD 관련 주기도 합니다. 전기차도 되고 SSD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혜. 일봉이 11선 추세 타고 5일선 위에 있고요. 월봉이 크게 박스로 크게 작게 박스 돌파하고 또 상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큰 W로 반등이 나와줬고요. 기존에 26,500원 2차 지지, 1차 지지는 3만원 보시면 됩니다. 월봉상으로는. 일봉은 여기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요. 요때 봤었는데 추천을 못했어. 그래도 뭐 다른 추천주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타점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타점 복습하시고요. 5일선 추세 타다가 1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그때 5일선 매매 하시던 분들은 5일선 이탈이 나왔을 때 전량 매도 하지 말고 일부만 매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 올라가다가 꺾일 때 한방에 전량 매도 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하면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남아있는 물량을 추가로 더 끌고 갈 수 있으니까 한방 매도 하지 말고 분할 매도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만큼 매도도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이런 추세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5일선 3,500원 지키는 게 1차로 중요하고, 이런 단기 입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밑에 11선, 15일선, 21선 이런 건 주가와 단기 입형이 가깝게 붙어 있다면 대응하기가 수월하죠. 단기 입형 대응하시면 됩니다. 삼화전자는 오늘 11% 튀었다가 빠졌고, 여기 전고점 4,600원 맞고 딱 떨어졌네요. 이렇게 박스였다가 살짝 이탈, 다시 상단 맞고 떨어졌고, 4,600원 종가상 안착을 해야 5,000원, 5,500원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얘도 크게 보면 요래 박스가 나오고 있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이렇게 추세 박스 형태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외로 반응이 나온 종목은 아닌데 현대차랑 기아 좀 볼게요. 얘네가 지금 고점에서 추세 이탈이 나왔죠. 박스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개파락 한번 나왔고, 다음 개파락 나오면 21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크게 오른 만큼 크게 떨어지는 걸 조심을 하자. 노란 색깔 자리는 비어있는 구간, 싱크홀 자리이기 때문에 밟으면 푹푹 빠지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아 추세 이탈이 3월 중순에 나왔고 밀리고 있죠. 둘 다 61선을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또 추가 하방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얘는 여기 작은 싱크홀 자리가 있었고 10만원까지 1차로 빠지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음 3천당 제약, 얘도 고점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유사 고점 주의를 하시고요. 크게 오른 자리에서 크게 빠지고 반등이 나오죠. 더 간다 하더라도 크게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자. 2월부터 미친듯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고점에서는 아주 긴장을 하고 조심을 했어야 하는 자리다. 얘도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갭 하락자리가 있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항상 갭 하락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일봉을 봅시다. 여기 비어있는 구간 있고요. 여기 비어있는 구간 있고요. 여길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고, 또 여길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진다 보면 되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 싱크홀 자리. 얘가 오늘 아엘리아 시밀러 미국 특허 피소설 사실무근이다 입장을 내놓았지만 그리 강력한 밑꼬리 반등은 보여주지 못하고 하락 마감이 되면서 11선 이탈이 나왔고요. 싱크홀 자리들 참고하고 15일선, 21선 이런 것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싱크홀이 있을 때는 단기 이평이 좀 힘을 못 쓰고 싱크홀 자리까지 끝까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싱크홀에 좀 더 집중을, 개파락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개파락 차트는 최근에 툴젠이 있었고요. 툴젠이 주황까지 빠졌나 볼까요? 툴젠이 주황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죠. 21선 자리에서 힘싸움이 나오고 있고, 다음 SG 아스팔트 관련주 개파락 주황까지 빠졌다가 살짝 반등 나왔고, 얘는 지금 어떻게 됐나? 얘는 이탈을 했네요. 반등 나와주다가 결국 이탈하고 21선 이탈이 나왔고요. 항상 싱크홀 나오면 조심을 하도록 합니다. 윙이푸드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 개파락으로 제자리까지 빠졌었고, 두 번의 개파락, 요때는 오염수 이슈로 올라갔다가 요때는 나스닥 상장으로 올라갔다가 밀렸고, 얘도 지금 어찌됐나. 얘는 개파락이 이렇게 훅 나왔다가 근사치까지 빠진 자리에서 끝까지 빠지진 않고 근사치까지 빠졌다가 행보가 나와주고 있네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때 항상 호로록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상승 종목 한미반도체 5일선 추세 타고 있죠. 삼성전자랑 똑같이 5일선 추세 타고 있으니까 이탈 전까지 계속 홀딩 하시면 되고요. 난 지금 추격하고 싶다, 추격하시고 5일선 손절 짧게 잡으면 돼요.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은 자리다. 최근에 저가,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시가랑 11선이랑 겹치죠. 또 중간 지지 넣어주시고 총 4개 지지 보면 되겠습니다. 더 작게는 오늘의 저가 14만원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총 5개의 단기 지지가 11선까지 만들어집니다. 하나 더 넣을 거면 밑에 15일선, 21선. 최근에 21선 지키고 반등이 나왔죠. 크게 볼 거면 21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신규 상장주 SK 이터닉스 3일 연속 상승이 나왔고, 얘도 여기 비어있는 공간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갭 하락 자리가 2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 보시고 이탈하면 크게 무너지는 거 조심하도록 합니다.